탄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윤석열 장모-가석방 심사가 오늘 열려 화제가 되었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윤석열의 압도적인 패배로 권력이 함몰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법무부조차도 용산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겠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특히나 현재 최은순 씨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인지 병원에 있는 것인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불허 결정을 한 법무부 장관도 벌써 윤석열에게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윤석열과 완전히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건강상 이유로 윤석열의 오찬 제의에 거절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과 함께한 국힘당 비대위원들과는 16일 날 미리 만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일 윤석열과 오찬 제안은 건강상 이유로 완곡히 사양을 하면서 전 비대위원들과는 이미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 간의 최고 갈등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여러 이유들이 나돌고 있지만 상당히 깊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총선 당시 윤석열의 20년 측근인 주기환 전 국힘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례대표 당선권 박인 24번의 배정을 받게 하여 한동훈의 사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주기환은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였고 윤석열은 18시간 만에 민생특보라는 생전에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기환을 달래 바로 임명을 해버리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속 좁은 검찰 카르텔 출신들끼리의 권력 싸움이었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세금 낭비하며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동시에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한편 요즘 이화영 사건으로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검찰에 대해 오늘 매불쇼에 나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새로운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도 있는 사건 조작죄를 검찰에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따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CCTV 같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은 징계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게 있다고 말을 하며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화영이 옥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진술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려보면 네. 목적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변호사를 소개한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검사나 사실이라면. 판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안 돼요. 네. 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검찰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내는 것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비트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정치 집단처럼 대응합니다. 민주당과 각을 세워가면서 대응을 해요. 이거 도저히 국가기관으로서는 쳐다볼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지. 국회 피감기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랑 대거리를 하고 거기서 막 그 마치 정치적 논쟁을 하고 맞아요. 반박하고 예. 물론 필요하면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기본적인 피감기관이나 그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대등해. 혹은 우리는 언제든지 국회의원 다 잡아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굉장히 그 잘못된 태도, 네. 오만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반드시 좀 지적을 해야 될 지점. 그리고 그 수감자들을 출정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수십 차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출정 기록들을 다 확보를 해보면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고 네. 이미 일단 검찰이 일부 공개한 내용에도 보면 출정 기록에 뭐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날 불려가서 같은 검사실에 가 있는 이런 자료들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적어도 같이 모여서 논의했다라는 이 진술 자체는
증거로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들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왜 자꾸 이렇게 네.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내느냐, 특히 특수부 사건이나 공안 사건에서 이게 많은데 직접 수사 사건에서 이러면서 회유 압박하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반드시 변호인 입회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르면 전 과정을 기록하게 만들거나 이미 뭐 대검 예규상으로는 기록하도록 해놨는데 안 해요. 실제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법으로 아예 승격시켜서 다 전 과정을 기록하게 만들고 혹은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가서 조사해라. 경찰은 가서 조사하거든요. 구치소에 있을 때는. 근데 왜 검사는 뭔데 같은 법무부라고 검사는 왜 부르냐. 검사가 가서 조사해라. 그래. 이런 지금 아이디어들 입법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22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게 될 것인데 똑소리 나는 김용민 의원이 맡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